이게 안 느껴진다. 그럼 난 소리가 높아질 거야. 야, 나 같으면은 월요일도 수업하고 수요일도 수업해요.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좋아.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지. 알겠지? 전체 수술을 하고 욕 먹어? 야, 나한테 내가 그러니까 야, 10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못하면 화요일날 못하면 선생님 월요일날 개교 기념일이니까 2시간 하고요. 그 다음날 2시간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보던가. 근데 아무튼 9일날 합시다. 알겠지? 몇 시? 1시에? 8일요? 9일날? 9일 한지 아니에요? 아, 미안해. 8일 월요일날. 월요일날 개교 기념일 1시 이때 수업할게요. 한 번 더 공지할게요. 자, 이제 소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요 측면을 보면, 야, 앞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소설이래. 그럼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 달밤 생각해봐. 누구 이야기를? 황수건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혹은 사건을 누가 이야기하냐? 나라고 하는 누가? 시적 화자는 시에서 나오는 거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 자, 분명히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요게 요렇게 나뉘는 거야. 위에 부분이 내용적인 측면, 밑에 부분이 형식적인 측면. 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 형식과 표현 뭐 이런 식으로 내용. 그럼 자, 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눴듯이 소설에서도 제가 이렇게 내용을 나눈다 또는 소설의 형식 표현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앞에 시랑은 좀 달리 여기 글자를 좀 연하게 썼다. 앞에 시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되게 진하게 썼거든. 근데 여기는 연하게 썼다.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야, 소설의 안에서도 서술자인 내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뭘 물어본지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는 게 소설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밑에 부분부터 좀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소설에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이야기 형식이에요. 그 이야기 형식을 들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서술자. 그럼 이 서술자를 우리가 정의 한번 해보자. 뭐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근데 요 이야기만 들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할 거예요. 이야기만 들려준다. 서술이란 단어는 이야기만 들려준다. 그 달밤 앞에 있어. 자, 그래서 그 서술자가 있는 그 지점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해요. 시라는 건 뭐야? 바라보는 점은 지점. 알겠지? 그럼 그 바라보는 지점이 우리 크게 보면 몇 개? 1개와 3개? 아니야. 1인칭과 3인칭. 1인칭은 나, 3인칭은 그러면 자, 1인칭에서는 나가 나와야 되고요. 3인칭은요. 그 소설 안에 있어 없어? 없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야기에서 좀 나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 1인칭에서 더 나뉘어지니? 혹시 기억나? 주인공 시점이야? 주인공 시점. 또 관찰자 시점. 또 3인칭은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네, 요 정도가 기초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지라는 단어는 뭐니? 전지적 할 때 전지전능하신 전, 올, 지, 알다. 전지적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그러면? 이야기, 심리. 그치, 인물의 심리, 생각, 혹은 뭐 과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과거에 얘가 뭐 했는지. 근데 나로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나는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니? 그럼 내 생각은 알 수 있니? 어느 시점에서는?
오케이. 주인공 시점에서는 내 생각은 알 수 있네. 그러면 자, 관찰자 시점으로 내 생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내 생각은 알 수 있어. 둘 다. 알겠지? 그럼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의 차이는 뭐니? 소설에 주인공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랑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야, 내 생각인데 둘 다 주관적인데 내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고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다 주관적이야. 까비. 까비도 아니야. 이건 아예 틀렸어. 주인공을 관찰하는 게 관찰자는 그래, 관찰자는 누굴 관찰하는 거? 주인공을 관찰하는 거. 주인공은? 그냥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멀어지자. 알았지? 자, 주인공은 내가 내 이야기. 그럼 관찰자는 내가 남 이야기. 야, 달밤은 3인칭이야, 1인칭이야? 왜? 그러면 자, 주인공일까, 관찰자일까? 관찰자. 왜? 홍수건이. 그렇지. 황수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내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왜? 황수건이랑 만났을 때는 내 이야기가 나오잖아. 근데 나에 대한 직업 나오니? 아니. 나에 대한 이름 나오니? 이 선생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아니 뭐 나와? 몇 살인지 나와? 아니. 뭐 가족 관계는 나와? 아니요. 잘 안 나오지. 내 이야기가 중심이야? 아니면은 황수건 아저씨 이야기가 중심이야? 그러면 벌써 결정됐네. 관찰자 시점. 이게 달밤의 시점이라고요. 자, 요 시점과 관련해서 또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요런 말들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고전소설도 있고요. 현대소설도 있거든요. 달밤은 현대소설이겠네. 그치? 그러면 시점이 몇 인칭?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럼 모든 소설이 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현대소설은?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소설 해봤니? 복덕방 했니? 학교에서? 네. 했니? 복덕방은 몇 인칭이야? 딸 나오고 아저씨 나오고 그 얘기지? 맞아요. 3인칭 3인칭, 그치? 또 전지적 전지적 작가야.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얘들아 인칭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인칭일 수도 있고 혹은 3인칭일 수도 있어. 그래서 현대소설일 때 시점이 진짜 중요해요. 시점 찾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바라보느냐 객관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라 내 시점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혹은 전지적 작가처럼 타인을 바라볼 수 있냐 타인의 심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냐. 자, 근데 고전소설은 학교에서 뭐 수군가라 이런 거 했니? 아직 안 나갔니? 이거는 몇 인칭일까? 고전소설은 3인칭. 또 하나 더 전지적이에요. 거의 고정이야 고전소설은.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현대소설은 그래서 시점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고전소설은요, 그냥 이야기 들려주는 거야. 옛날 이야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자에 대한 얘기 달밤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자, 서술 방식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서술 방식이란 거는 누가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에요.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줘? 말로써 들려주겠지? 글로써 들려주겠지? 자, 그거를 우리는 인물 제시 방법과 연결해서 생각도 해줘야 되는데,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방법. 대화, 묘사, 서술. 대화, 묘사, 서술. 자,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강조했어요. 소설을 읽을 때는 서술과 대화를 꼭 구분하면서 읽으라고요. 그럼 자, 대화는 누가 하는 대화인데? 어디에 있는 인물? 소설 속 인물이지. 그럼 이거는 인물이 하는 말이고요. 서술은요? 그럼 서술자의 말이지. 그럼 서술자가 자, 중요한 거. 현대소설은 몇 인칭 가능하다고? 1인칭 그렇지. 1인칭, 3인칭 가능하다고. 그럼 3인칭 같은 경우는 서술은 그냥 이야기 들려주는 거야.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근데 1인칭일 때 되게 어렵다.
1인칭 서술자의 서술은요 모두 가능하니까 이야기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한 거지.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맞지. 그리고 누구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서술 읽을 때 되게 힘들어요. 1인칭 소설은. 대화는, 야, 우리 대화는 어떻게 표시되니? 큰 따옴표로 표시되지. 이거 못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서술은 좀 힘들다고. 언제? 1인칭일 때. 묘사라는 거는 뭘까? 혹시 그림 좀 공부한 사람? 묘사. 사자가 사진 할 때 사자. 그리는 거. 묘도 그리는 거. 그래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뭔가 그 사람의 지금 어떤 모습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 어떤 묘사가 있냐면 첫 번째 외양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 묘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인물들에 대한 묘사겠죠. 외양은 뭐니? 외양간 아니야. 외양. 외모. 그치. 모습.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자, 그런 걸 통해서, 자, 여기 소설 속 인물의 대화와 외양 묘사, 행동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물의 캐릭터를 제시할 수가 있다. 성격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인물 제시 방법. 그럼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니? 아니면 좀 돌려서 설명해 주는 거니? 응? 외양 묘사. 제 외양은 어때요? 아까 뭐라고 했니? 차은우랑 귀엽다? 귀엽다는 야 직접적으로 뭐 한 거야? 서술한 거야. 근데 동글동글하고 이러면 귀여운 느낌 있어? 자, 그렇게 외양을 묘사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캐릭터를 간접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면 안에서 찾으면서 읽을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배경 묘사가 있어요. 그럼 그 배경의 묘사를 해줌으로써 뭘 표현하는 걸까? 분위기 형성. 배경을 드러내주면서 분위기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게 우리가 직접 제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황수건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황수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머리는 이런 거 무슨 모양이라고 했니? 기억나? 잘 기억 안 나는구나.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지. 그깟 무슨 따위?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 읽자. 가자. 자,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했어요. 넘어가자. 자, 장면을 먼저 나눕시다. 어디에서 먼저 나눌래? 장면. 그럼 장면을 나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장면 나누기. 어떻게 나눴니? 혹시 기준 잡았니? 장면이 나뉜다. 뭐가 나뉘어? 뭐가 바뀌어야 돼? 일단 시간과 공간의 변화. 그리고 또 인물의 등장과 퇴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장면을 나눠주면 좋아요. 이렇게 장면 나눠갖고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이 소설 전체 다 줄까? 설마? 시험에? 아니요. 못 주겠지. 그럼 장수가 몇 장인데 20장 될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어느 장면이 나왔는지 우리 시간의 공간과 변화 혹은 인물의 등장과 퇴장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배경이라고 하잖아. 인물의 등장과 퇴장. 소설의 3요소는 기억나니?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나누면 돼. 배경,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냐, 인물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장면을 나누면 돼요.
자, 이 나누는 연습 지금부터 해야 돼. 나중에 뭐 고3 돼갖고 소설이 안 읽혀요 이러면 안 돼. 자, 어디에서 나눌 수 있을까? 실수. 응? 난 여기서 나눌 것 같아요. 물론 나누는 거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최대한 뭐 크게 나눠줘도 괜찮고 아니면 작게 나눠줘도 괜찮아. 어디에서 나눴다고? 하였다? 아, 여기서? 괜찮아. 이것도 괜찮지. 왜? 앞부분은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이라고 이사온 이야기한 거고,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로 바뀌었으니까 시골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줬지. 자, 그럼 여기 봐봐. 근데 여기선 굳이 나누지 맙시다. 왜냐면 주변에 어떤 모습을 얘기해 줬어? 상황. 그치? 배경 모습 했지? 배경 묘사. 컴컴하고요. 시냇물 소리가 있고요. 솔바람 소리가 슉 들려오는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골의 느낌이 들었대 안 들었대?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누구를 만나서? 그래.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시골이라고 생각했다고. 자, 여기서 말장난 많이 해요. 어떻게 장난하게 생각해보자. 아유. 컴컴하고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솔바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시골이라 생각했다. OX? X. 왜 X야? 황수건. 그래, 황수건을 만났기 때문이다. 야, 이렇게 문제가 간다고요.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 못하면서 읽어.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러면 문장도 읽을 때요. 이렇게 아니라 라는 표현은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면 여기 잘라버려. 이거는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럼 누구 얘기하려고? 황수건. 그래,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시골이라 생각했다고. 자, 요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직접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못난이. 황수건 어떤 사람? 그럼 무슨 제시? 직접 제시. 오케이? 그러다 보니 나에게 시골이란 느낌 주었대요. 물론 서울이라고 못난이 있어 없어? 있겠지만 야, 요런 단어들은 꼭 여러분들 정리해줘야 돼. 대처. 모르면은 그 뒤에 내가 넣어놨어. 맨 뒷장에 그 뒷장에 넣어놨어. 달방 끝부분에. 이거 어휘 문제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야? 도해지는 사람들 많은 도시 도심이라고 하면 돼. 없니? 도심 도시 뭐 번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시골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만 이렇게 못난이가 마음 놓고 다녀요. 그래서 왠지 못난이가 있으면 시골 같다고.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이 단어 보니 태고대 사람. 태고 저쪽 반은 의고고 여기는 광동고고. 태고는 태고가 무슨 말일까? 태고 때 모르지. 빨리 체크해놔. 찾아놔. 알겠지? 체크만 써놓지 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야 기억나. 이거는 태초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옛날 사람. 태초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야, 써놓지 마. 니들이 찾아놔야 돼. 다시. 알았지? 우둔하면서 천진스러운 눈으로. 야, 우둔하다는 알지? 또 천진스럽다라는 건 알지? 천진난만하다. 약간 이렇게 맑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동리란 단어는 뭘까? 동네. 오케이. 동네 마을에서는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었다. 누구에 대한 얘기? 황수건에 대한 얘기. 그치? 그래서 황수건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어? 그럼 옆에다가 황수건으로 인해서 시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진짜 이 사람 시골에 살았니? 야, 성북동이면 시골이야? 아니지 않아요. 완전 여기 도시 아니야? 도시? 서울 뭐 옛날에는 조금 이제 번화가였지만 번화가 그 조금 이렇게 벗어난 지역이 좀 의정부보다 더 지금 더 도시인데 여기는 저기 우리 원장님 사는 곳 서울 중에 서울인데 성북동은. 자, 그런데 근데 이게 시대가 언제 시대니? 시대 1900 마지막에 우리 무슨 노래 불러? 우기노하게 나가 무슨 어느 나라 노래 불렀어? 황수건이 가면서 유기노하게 나가 달방 모르는구나. 아직 안 나갔어 여기 다?
아니 40년. 아니 처음 나간. 아, 그랬어? 미안해. 그래, 이거 일본어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언제라고?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그때 성북동은 좀 이제 번외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요런 표지들이 나오면 뭔가 전환되니까 항상 나눠주세요. 자, 그런데 황수건이 이제 등장했지? 황수건 아저씨 등장. 10시네요. 언제 10시가? 낮? 아침? 아침인 것 같아. 그날 밤 오전. 야, 어두운 마당인데? 그럼 밤 10시라는 게 추측 가능하지? 예. 밤이라고 했잖아, 또. 이 댁이 문 안에서, 자, 문 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문 아니에요. 사대문은 어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북대문. 옛날에는 그 북쪽에 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심이라는 거야, 도심. 근데 도심에 살던 사람이 이제 성북동으로 이사 나왔거든. 자, 하면서 들어섰습니다. 잡단 제하고 큰일이란 안 사람처럼 갑자기 달려들더니 누구의 말이라고? 이거는 또 황수건의 말. 자, 대화 구분하세요. 앞에다가 황. 이것도 황. 자, 보니 합비는 안 입었대요. 합비라는 단어, 이건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문을 들고 온 것을 보니까 신문 배달부처럼 느껴졌대요. 그렇소. 신문이요. 누구의 말일까? 아니, 이거는 나. 자, 우리가 대화를 처리할 때 누구의 말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헷갈리는 경우 많거든.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자, 근데 자, 봐봐. 황수건의 대화와 대화 사이에 요렇게 좀 구분하면 좀 큰 틀이 잡혀. 황수건의 대화와 대화 사이에 자, 요렇게 쓰여 있는 건 대화니 서술이니? 서술이지. 또 요렇게 써 있는 건 대화니 서술이니? 서술이지. 그러면 자, 내가 한 말 다음은 대화가 바로 나왔지. 그럼 누구의 대화여야 되겠니? 황수건 아저씨의 대화가 서로 연달아서 말을 번갈아 하는 그 느낌이 잡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면 대화와 대화 사이에 서술이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대화와 대화가 바로 이어지면 서로 말이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 좀 잡혀야 돼요. 알겠니?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서술은 우리 이 소설 몇 인칭이었다고? 1인칭이었다고. 자, 1인칭이다 보니 이 서술은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라고 누구의 생각? 그치, 나의 생각. 게 서술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러다 보니 사흘. 얘들아, 사흘은 며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 다음은? 2회. 우리 학원 이름 2회. 그럼 며칠? 7일. 주 7일 공부하는 학원.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알았지?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내 중의적 의미야. 내 바람이야. 주 7일 공부하는 학원. 자, 사흘이나 저 건너에서 찾았었죠. 야, 이거 뭘까? 제가가 아니라 제기차기? 아, 이거 제기랄 아닐까? 욕하는 걸 거야. 알았지? 욕하는 거야. 그럼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 사람의 뭘 보여준다고? 아까 성격과 캐릭터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욕이야, 이 제기랄 이러면서. 제기랄이 욕 같지도 않지, 우리는? 하고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며 그런데 쇼, 이거 누구의 말이니? 쇼 이러니까. 그렇지, 황수건의 말이에요. 자, 왜? 그 사이에 서술이 들어갔으니 황수건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근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봐라.
야, 이사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집이 왜 이렇게 조그만 집 이사 왔어요? 잠깐만 나 이사 왔는데 나보고 집이 왜 이렇게 좁아요?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얘 뭐야 얘 갑자기 날 도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캐치하면 되니? 황수건의 캐릭터 성격 어떤 성격 같아? 이건 추측해야 돼. 직설적이야. 근데 직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딱 날카롭게 하는 말이 아니고 뇌에 머리에 뭐가 없는 느낌이야. 필터가 없이 나오는 느낌이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못난이, 바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잡아주면 된다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봐봐. 내 생각. 그 말이 하도 황당스러워. 야 황당스럽지. 집이 조그맣다고 하니까. 나 같았으면 당장 신문 끊어버리겠다. 자, 유심히 그의 생김새를 보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의 생김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의 외, 양, 묘. 그렇지. 자,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또 캐릭터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지 볼까? 빡빡이에요. 또 골이 커요. 골이라는 건 뭐니? 뼈. 어떤 뼈? 머리뼈. 나보다 큰가? 나만큼 큰가? 그리고 또 옆으로 보니 야 짱구가 뭐니? 머리가 어떤 게 짱구니? 짱구는 못 말려. 항상.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게 짱구거든. 짱구는 못 말려 할 때. 그러면 황수건은 머리가 옆으로 튀어나왔어. 이렇게 머리 빡빡인데. 이런 아저씨야. 걔가 아이고 못생겼네. 아무튼. 자, 외양 묘사를 통해서 우리 황수건의 어떤 캐릭터를 좀 그려줬다고. 바보 같은 느낌. 그치? 자, 근데 나의 말을 한번 또 보자. 나는 말을 어떻게 건네주고 있어요? 그렇소. 집 찾느라 수고했소.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를 했네. 그치? 수고했다고 해주니까. 뭘요? 제 일인데요. 하고 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 방안 구경을 계속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황수건입니다. 자, 소개하고 있네요. Let me introduce. 그치? 그러면은 자 예의상 어떻게 해야 되니? 나도 인사를 해야지. 하고 나도 내 성명을 댔다. 야, 이름 뭐야? 내 이름 얘기했어 여기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보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 황수건. 자, 이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냐는 얘기야. 안 헷갈려야 돼.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 알았지? 1인칭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도 제대로 얘기 안 해줬어. 봐봐. 그치? 자, 대개는 개가 없네요. 갑자기 개 이야기는 왜 하냐? 아직 없소. 그깟 개 두지 마십시오. 왜? 왜 그렇소? 물어보니까. 신문 보는 집에는요, 개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근데 봐봐라. 왜 그렇소? 라고 하기 전에 나의 생각.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밤 몇 시? 10시에 나한테 지금 이사 온 나한테 첫 마디가 뭐였어? 집이 좁아요 하고 또 개 키우지 마세요. 이게 말이나 될 소리야? 근데 나의 반응은 어때? 그럼 내가 황수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무시하니? 못난이라고? 아니지? 그렇지. 자,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시덥지 않은 말에도, 재미없는 말에도,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에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대화의 태도를 통해서 누구의 캐릭터가 결정돼요? 나의 캐릭터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되게 좀 점잖구나. 또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배려해 줄 줄 아는구나. 그러면 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 뒤에 은행에 있는 집에는요 야, 망아지는 누구니? 야,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그치? 닭의 새끼는 병아리. 닭아지 아니야. 자, 망아지인데, 야, 이거 개수도 봐라. 야, 망아지가 한 개라고 해야 되니? 한 마리라고 해야 되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 황수건이 약간 어떤 느낌이야? 바보 같아. 그치? 바보의 느낌 들었어? 그래서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니까요. 깨물려고 덤비니까. 망하지만한 개가. 그래서 신문 자기가 배달을 제대로 못한대. 그러니까 키우지 말래. 이게 이유나 되니?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런데 누가 더 신을 내고 있어? 황수건이 더 신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아, 그놈에게 그저 양떡을 한번 매대. 이거 양떡이란 게 뭘까? 양떡이 뭘까? 혹시 양떡 처리됐니? 나 이거 솔직히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 양떡. 때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느낌은 있거든. 근데 양떡이라는 말이 뭘까? 주먹을 빵 비워. 어떻게 알았어? 빵. 야, 양. 서양에서 온 떡, 빵. 이거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하니? 왜 그런 느낌이야? 때리다 이거. 죽빵 때리다.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막 떠는데 자, 또 외양루사 일어납니다. 어디? 손과 팔목은 어때요? 네?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해 그래서 내가 공감이 돼요. 나 손목이 되게 가늘거든. 머리는 큰데. 내 이야기인가? 전생이었나? 자, 어서 곤할 텐데 얘들아 곤이라는 단어는 뭐니? 밤이니까 피곤할 텐데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지. 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 집 얼마 안 돼요. 하더니 돌아갔다 하고 여기서 끊어주세요. 왜요? 이튿날. 그렇지. 자, 이튿날 시간이 이제 바뀌었지? 그럼 앞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앞부분에 대한 정리. 황수건이 신문 배달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랑 어떤 얘기 하고 있어요? 별로 시덥지 않은 얘기 했어요. 근데 나는 그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긍정적인 태도. 좀 이렇게 뭐 무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나가 황수건에 대한 어떤 태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잠깐만 조금만 더 빨리 가자. 자,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잠깐만 내가 문제를 갖고 와야 되니까. 한 남았네. 이제 30분 지났어.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또 문제로? 자, 밑에 이어서 이튿날은 그러면 다음 날이지? 자, 다음 날도 9시가 지나서야 왔대. 오늘 왜 늦었니? 야, 신문 배달 원래 몇 시에 해야 돼? 새벽에 하거든. 9시가 지나서 이때 9시는 몇 시일까? 아침. 이때는 아침 9시일 거야. 근데 야, 집도 알고 오는데 왜 늦었니? 라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녁 아니에요? 그래? 저녁이야? 이튿날 저녁. 아, 미안해. 저녁 9시. 야, 근데 또 저녁에 또 와. 야, 너 우리 집 알고 오는데 그 전이야 뭐 못 찾았다고 쳐도 지금은 알고 오는데 야, 자연이란 단어가 뭐니? 자연스럽다. 원래 그래요. 저 원래 그래요. 뭐야 말이야 똥이야 진짜. 자, 이런 말을 통해서 황수건의 어떤 뻔뻔한 성격. 자, 그리고 자,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누구의 말로? 서술이야 대화야? 서술로. 근데 서술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자. 원래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식 배달부가 아니라 보조 배달부고요. 저희 집에는 누구누구 7사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이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노랑수건이라고도 놀려서 가가호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체크. 그래서 저라고 자랑스럽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상당히 긴 이야기 아니니? 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황수건 혼자 떠들었으면 몇 분 떠들었을까? 1시간 떠들었을까? 한 10분 떠들었을까? 라는 그 정도의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압축시켜서 제시해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이걸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약적 제시. 물론 여기보다 더 요약적 제시가 드러나는 뒷부분에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미리 한번 얘기해 주려고요. 요약적 제시는. 자, 가가호호 무슨 말일까? 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 무슨 말이야 빨리? 비우는 거. 아니야, 이거 집집마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쓰지 마, 쓰지 말고 찾아놔. 집 같자. 집집마다예요. 집 가짜에 집 호자예요. 알겠지? 그래서 집집마다 노랑 수건하면 다 알아요. 자, 하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 자, 그만 다른 집조 신문 갖다 줘야지 않소 하니까 마지못해 갔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두 번째 만남, 그치? 자, 우리 집에서는 그깟 반편이란 단어, 반쪽만 편한 사람 혹은 반쪽만 불편한 사람, 즉 몸이 불편한 바보, 이런 생각으로 반편이란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야. 알았지? 자,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반편하고 바보하고 못난이하고, 야, 못난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편은 뭘 그렇게 대꾸를 했냐라고 했지만, 자, 나의 속마음은 뭐래?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럼 나는 누구를? 황수건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야 돼요. 위에 잠깐만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이 나는 얘들아 서술자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우리 시에서도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작가의 대리인 화자. 그러면 이 서술자도 누구를 대리할 거야? 작가를 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작가의 시선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서술자의 시선에. 그치? 그럼 누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황수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또 긍정적이라고 해서 좋게 바라본다라는 말을 조금만 더 우리 순화시켜서 뭐 이렇게 막 좋게 막 이렇게 떼어받들어 주진 않잖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아? 근데 황수건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반편, 또 못난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좀 친근감 있게, 그렇지? 또 평등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자, 이 서술자의 나의 태도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작가의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자고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그럼 황수건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랑 비슷해요? 슬픔이 기쁨에게서? 할머니랑 비슷하죠. 동사자랑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게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서 기분 것은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만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뭐한 것도 좋았고 뭐한 것도 좋았다. 이게 무슨 법이니? 나열. 그러니까 무슨 법? 열거법. 뭐 열거법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자, 근데 어떤 날은 말이 막히기도 했다. 무슨 말일까? 말이 왜 막혔을까?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는 거. 근데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말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도 그러나 그는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그럼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겠지. 온유월인데 꿩고기를 잘 먹느냐, 양복은 저고리를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물어보자 얘들아. 여러분 셔츠 먼저 입니? 바지부터 입니? 교복 입을 때 셔츠부터 입니? 바지부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셔츠부터 입어. 왜? 라는 얘기를 누가 한다고? 황수건이 한다고. 야, 중요해? 뭐부터 입던. 근데 야, 중요하다. 팬티부터 입어야 돼 무조건. 바지부터 입으면 안 돼. 슈퍼맨처럼 입지 마. 그건 중요해.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 그치? 자, 물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는 등 얘기거리를 취재하다라는 말이 뭐니? 취재. 우리 어떤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 뭐야?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 그치? 그래서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 무슨 말이니? 그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범위가 넓지
아는 데는 도정이 당할 수가 없다. 범위가 넓대, 넓지 않대? 무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여간 범위가 넓지 않다. 여간 넓지 않다. 여간에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넓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엄청 넓다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자, 나의 하루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 사람 소원이 뭐라고 했대요? 누워서 떡 먹기처럼 나는 빨리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원배달. 원배달은 뭐라고? 정식 배달부. 아까는 보조 배달부라고 어디서 나왔었니? 위에서 나왔었지? 지금은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 지금 혼자서 배달하기 힘들어 20부 정도 떼어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정식 배달부에게 한 3원 정도 받는데요. 3원은 얼마가 될까? 30만 원? 그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현대 시세로 좀 바꾸면 30만 원보다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로.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 단위를 좀 환산해 주는 것도 좋아. 나중에 3원만큼의 가치가 또 나오거든. 자, 월급을 20원 받고 20원이면 그러면 얼마가 돼? 120만 원. 20만 원. 야, 3원이 30만 원이면 20만 원이면 20원은 200만 원 되겠지. 그 정도면 우리가 뭐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200~30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습니다.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닌다. 이거 유니폼이에요. 아까 유니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합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울만 차면 그 집 개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 자신의 소원. 그래서 소원을 그러면 차라리 신문사 사장쯤 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요거 행동묘사네. 갑자기 눈이 둥그레졌대. 어떤 상황이지? 놀랐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못했어요. 경란이라는 단어도 꼭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갖고 나 그 생각도 못했어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신문사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고 여기서 또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원에 대한 얘기했지? 자, 황수건의 소원은 뭐라고요? 원배달이에요. 자, 하루는 이제 바깥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 저도 이제 다음부터는 원배달이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쵸?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이제 한국어기 되니까 자기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배달복 입고요. 떨렁거리면서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편이, 이 못난이가 마치 나에게 사람이란 게 뭐든지 끝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고 마치 알려주고 있어요. 못난이가. 여러분들 혹시 동생 있니?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인가 뭐 초등학생이 갑자기 나한테 오빠, 형, 뭐 언니, 누나 사람이란 건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거야. 그런 느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면 돼, 이거는. 자, 그래서 나는 원배달이 된 것이 어떤 느낌이 들었대? 진짜 즐거웠대. 그럼 진심을 다해서 나는 어떻게 황수건에 대해서 진심을 다한 태도, 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기대가 됐다. 빨리 배달복 입고 와서 쭈럭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까지 해서 끊어주세요. 자, 원배달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소원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웬걸? 이튿날도 오지 않았어요. 밤이 늦도록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안 왔어요. 그 다음 사흘째 되는 날에야 방울 소리가 납니다. 방울 소리 무슨 소리? 신문 배달 소리. 어디 보자 라는 말은 왜 했을까? 누구의 말? 나의 말. 누구 기다리는 거? 그렇지, 황수건에 대한 기다림의 심리지. 그거 왜 기다렸다고? 신문 때문에? 그렇지, 진짜 원배달 됐나 나도 궁금한 거지. 그치? 나의 궁금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도 진심으로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웬일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네. 그 전 사람 어디 갔어요? 하니까. 자, 그 전 사람은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성북동 맡았어요. 그럼 그 전 사람 어디 갔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픽 웃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이게 냉소적으로. 자주 아니에요?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비웃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깟 반편. 반편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못난이. 반쪽이 불편한 사람. 어딜 맡깁니까?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냥 안 썼죠.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나요? 그럼요. 여기 따로 한 거게 된 거요. 하니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어땠을까? 친구를. 그치. 여기 친구가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세상이 세상의 야박함에 대해서도 원망스럽기도 했대요. 자기가 누굴 대신해서? 황수건을 대신해서. 그럼 자, 황수건은 자, 어떤 캐릭터인지 잘 생각해 보자. 황수건은 지금 이런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약간 뭐 소외된 사람, 모자란 사람. 그럼 이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자, 서술자인 나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긍정적으로 연민의 감정으로 따스하게 바라보죠. 그럼 이 소설의 주제는 뭐야? 누구의 시선? 서술자인 나의 입장에서 황수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자고? 긍정적으로 또 연민으로 바라보자고. 사실 이제는 연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게요. 알겠지? 연민이라는 건 사실 긍정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니? 불쌍해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 긍정은 또 아니니까 연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씁시다. 자, 한데 이제 황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황수건은 노랑 수건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이라면 나는 차츰 알았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원래부터 알았어요? 아니지.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왜? 시점이 1인칭이기 때문에. 그치? 1인칭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순 일화. 자, 일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넣어보자. 네 글자. 에피소드.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 황수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뿅뿅뿅뿅 하고 들어가요. 그럼 소설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소설에 흘러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에피소드를 빼면 소설이 전개가 안 될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삽화돼 있다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어디로?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때, 옛날에 어디서 근무했다고 했지?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했지? 그럼 옛날로 갔네. 그럼 소설의 이야기가 갑자기 옛날로 갔네요. 시간은? 그치, 과거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일화로서 삽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과거로 역순행적이냐? 그러면 또 안 돼. 그냥 삽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해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보면, 자, 역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던 중,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새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앉혀놓고, 걸상을 갖다 놓고, 만담 삼매경으로 빠집니다. 막 이야기를 막 펼쳐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은 학무군의 시학관이 나왔는데, 시학관이란,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 장학사 나온다 들어봤니? 뭐 장학사, 장학관 나온다? 그래?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그 교육감은 들어봤어? 교육감 생각해보자. 경기도 교육감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높은 사람이 왔는데 교육부 소속의 누군가가 나왔는데 이따위로 대접했대. 이따위 어떻게? 만담. 그러면서 일본말은 잘해 못해? 센세이 선생님 오하요 고자이마스까?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히 야메가 후리마스까? 유키가 후리마스까? 무슨 말이니?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 이야기 나오고 있단 말이야. 교육부 장관이 왔는데, 교육감이 왔는데.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인정이나 처음엔 웃어. 자, 근데 몇 번을 되풀이해?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떠니 얘들아? 날씨가 어떻습니까? 죽어버리고 싶지. 자, 그러니 자, 성이 나고 말았다. 자, 한 번은요 또 종소리가 나지 않아요. 종 쳐주거든요. 우리는 지금 종 다 전자종으로 치지, 시간에 맞춰서. 근데 옛날에는 그냥 따랑따랑 이렇게 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 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 황수건의 역할. 종소리가 나지 않아. 근데 계속 오하이오 유키가 부리마스가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버릇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치지 못해요. 사회에 적응해요? 못해요? 못해요. 쫓겨나요. 여기까지. 어디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서의 이야기. 학교에 있었던 에피소드. 또 가족과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너희 색시 달아난다 라는 말이 되게 무서워서 어느 선생님이 장난으로 야,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색시들이 달아날 거야 하니까 수건이가 갑자기 점심을 먹다 말고 놀라서 어서밥비 하학을 시키고, 이게 하학이란 말이 뭘까? 하교하다. 학교에서 떠나다 해서 50분 만에 치는 종을 몇 분 만에 쳤대? 20분 만에 단축 수업했대. 그래서 막 30분 만에 함부로 쳤대. 1교시 수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띵동 끝났대. 그럼 너희들은 와 하고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런 이야기도 있다까지. 그래서 에피소드,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에피소드 두 가지. 처음에는 어떤 장학관, 장학사를 대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자기 색시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이어서 하루는 거의 글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제 다시 돌아왔죠. 4파에서 끝난 거예요.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요새 신문 거르지 않고 잘 오죠? 하니까 아우 잘 오죠. 늦지 않고 오죠? 아유 그치, 네가 돌릴 때보다 3시간은 일찍 와. 자,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신문사에 내가 일러 바치지 하면서. 자, 그런데 선생님 삼산학교예요. 학교 얘기 또 하고 있네. 저 대신 들어온 사람이 혹시 근력이 세게 생겼나요? 힘이 세게 생겼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길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 배달부에서 잘렸잖아. 하는 일이 없어, 백수야. 그래서 저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 운동 어떻게 하니? 하니까 야, 운동을 어떻게 하니? 물어봤지.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사무실로 갔나? 갑자기 사무실 갔다고 했지. 야, 대답을 제대로 해줬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황수건이 이래.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게 캐릭터라고. 알겠지? 그래서 다시 써달라고 졸라 달라고. 근데 그 급사 새로운 사람 보니까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여.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 야, 못 모르고 대들면 너 혼나기만 하지. 그러면서 제가요 돌멩이를 이렇게 굴려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요. 큰 돌을 갖다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궁금한데 못 봤대. 이거 왜? 그 사람이 힘이 얼마만큼 하는지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상한 말 한다. 자, 우두를 넣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우두, 이거 천연두예요. 예방접종. 천연두에 대한 예방접종 주사를 맞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러 왔대. 왜? 갑자기? 자, 그렇게 전염병이 있는다고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진다라고 자기의 경험이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느꼈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혹시 후유증 조금 있었던,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 나도 있었어. 나도 하루 정도 이렇게 누워있었거든. 너무 힘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뭐가 없어지는 것처럼, 근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야. 황수건은. 그냥 예방접종 맞으면, 우리 감기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맞으면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라고 하잖아. 그치? 샤워도 우리 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얘는 이렇게 예방접종 맞으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두를 이렇게 넣으니까 근력이 그래서 줄었어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도 어이없어서 얘기하니까 뭐래? 제 뇌피셜이에요.
내 비주얼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 참 그 사람도 우두만 넣었으면 무서울 것 없는데 근데 나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져! 라고 얘기했니? 아니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셔 왔으니 고맙소 라고는 아주 되게 점잖은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는 좋아서 번긋거리면서 그래 삼산학교 다시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니? 그러니까 에이 돈만 있으면 누가 그런 골스카이 노릇이라는 건 밑에 우리 잡일을 하는 사람 미천이라는 건 뭐니? 자본 돈만 있으면 제가 좀 장사를 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 무슨 장사 할 건데? 참이 장사 할 거예요. 참 외예요. 그리고 군밤 장사도 할 거고요. 떡 장사도 할 거고요. 호떡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것들 할 거예요. 왜? 학생들이 저 좋아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소재 뭐가 나왔어? 나는 그에게 돈 3원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줬어요. 자, 아까 우리 황수건 월급 얼마 받았어요? 3원. 그만큼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장사해보라고. 알겠지? 그럼 이 3원에 있는 우리 소재의 의미, 누구에 대한 어떤 마음?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3원을 받은 황수건은 이튿날 뭘 갖고 왔어? 참외 3개. 그럼 이거는 왜 갖고 왔어? 참외 장사하니까? 아니지. 그치? 누구에 대한 누구의 무슨 마음? 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 그치? 자, 무슨 소재인지 여러분들 이거 대비돼야 돼. 누구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 3원은 내가 황수건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고 참외 3개는 황수건이 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까지. 끝.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 가면서 문제 풀어. 한가문부터 들어가야 돼요. 평가 문제집도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나가면서 이거 하나씩 갖고 가기. 안녕히 계세요. 시원. 다음 주에 채점해서 볼게요. 어제요? 치킨 먹으러 갔다니까. 안 먹었어? 야, 진짜. 너 안 먹었어? 동이? 아니, 동이 챙겼어?